웃음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라이프 TV입니다. 이 시간은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삶의 잔잔한 기쁨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사라지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젊을 땐 하하 웃던 일들도 이제는 그냥 흘려보내기 일쑤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웃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지고 필요한 선물이라고 말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웃음 명언 10선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명언 속엔 눈물 속에 웃음을 피워낸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줄의 말이 한순간의 웃음을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언부터 함께 마음의 산책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웃음은 영혼의 햇살이다. 토마스 칼라일. 햇살 없는 세상은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이 없다면 마음은 점점 시들고 지쳐가지요. 이 말을 남긴 칼라일은 삶의 고난이 많았던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말한 웃음은 얄팍한 농담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언제 마지막으로 웃으셨습니까? 거울을 보며 나이든 자신의 얼굴을 보고 웃는 것도 좋습니다. 그 주름 속엔 삶의 여정이 담겨 있으니까요. 작은 미소 하나가 가족을 안심시키고 친구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웃음은 그래서 영혼의 햇살입니다. 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한국 속담. 이 짧고도 강력한 말에는 인간관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어도 당신이 부드럽게 웃으면 싸움은 거기서 멈춥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대부분은 오해와 고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건넬 수 있는 것은 미소입니다. 말보다 강하고 침묵보다 따뜻한 미소 말이지요. 이 속담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심리학이자 처세술입니다. 3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는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널리즈 허시. 요즘 삶이 많이 힘드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었다면 그날은 결코 헛되이 보낸 날이 아닙니다. 에널리즈는 유방암 투병 중에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웃으려 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녀를 살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그런 기준을 하나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웃었는가? 그 물음 하나로도 삶의 방향은 조금씩 바뀝니다. 웃음은 나눌수록 커진다. 시드니 스미스. 웃음은 참 신기한 에너지입니다. 내가 웃으면 그 웃음은 타인에게 전염됩니다. 웃음을 아끼지 않는 사람 곁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시녀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기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먼저 웃음을 건네보세요. 마을 주민센터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는 병원 대기실에서라도 이제 더워지네요라며 웃는 인사 한마디면 이미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웃음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누는 웃음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넓어집니다. 웃음은 가장 값싼 명약이다. 한스 셀리.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 한스 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다. 웃을 때 우리의 몸은 진정합니다. 면역력은 올라가고 혈압은 낮아지며 우울감은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자주 가신다면 약 하나를 더 드리기보다 하루에 웃는 시간을 10분만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TV에서, 유튜브에서 또는 손자의 장난에서 웃을 이유를 찾으십시오. 가장 값싼 약이자 가장 고귀한 처방, 그것이 웃음입니다. 웃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에리카 종. 많은 사람들이 웃는 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론 웃기 위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지요. 특히 상실을 겪었거나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파도 웃고 외로워도 웃는다는 건 삶을 믿는 마음입니다. 에리카 종은 진짜 용감한 사람은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 마십시오. 웃는 당신은 강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웃음은 어른을 아이로, 아이를 천사로 만든다. 빅터 보르게. 나이 들수록 우리는 어른스러움에 갇히곤 합니다. 무거운 말투, 굳은 표정, 너무 많은 체면. 하지만 웃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아이가 됩니다. 장난기 가득한 소년처럼, 순수한 마음의 소녀처럼요. 빅터 보르게는 음악가이자 유머가였지만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여러분도 가끔은 어른의 역할을 내려놓고 마음껏 웃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눈가에 천사의 빛이 깃들 것입니다. 웃음은 슬픔을 녹인다. 찰리 채플린.
세상을 울리던 광대 채플린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럼에도 그는 늘 웃겼고 또 웃었습니다. 웃음은 눈물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피하지 말고 웃음으로 어루만져 보세요. 그 슬픔은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시니어의 인생에는 이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조차도 웃으며 회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고귀한 애도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웃음은 희망의 언어이다.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웃음이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존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웃을 수 있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은 고상한 말이 아니라 미소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웃음은 인생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루이스 캐럴. 마지막 명언입니다. 루이스 캐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동화 작가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웃는다는 건 결국 나는 아직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감동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마음에 담아주시겠습니까? 나는 웃는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이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 당신의 미소는 오늘 누군가의 빛이 됩니다. 오늘 함께한 웃음 명언 10선 어떠셨습니까? 웃음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작은 날개가 됩니다. 혹시 오늘 울고 싶은 날이셨다면 그 눈물 뒤에 작게나마 미소가 따라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미소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웃는 당신 참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도 웃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